요새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요새는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왜 안 뜨지? 어, 인공지능 그리고 뭐 머신러닝 또는 뭐 딥러닝 이런 거 이제 단어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I, 머신러닝, 그러니까 AI, ML, D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 이게 어,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는 진짜 오래됐어요. 개념 자체가. 얘가 한 50년대, 얘가 한 80년대. 이게 이제 최근에야 많이 이슈화가 된 건데 80년대에 나온 개념이에요. 이미 머신 러닝이라는 게. 딥러닝은 요게 이제 아마 2010년도쯤 개념이 나온 겁니다. 얘는 진짜 거의 한 50년대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역사 이런 거 보시면은 50년대 맞네요. 네, 50년대. 이런 게 이제 아르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40년대에도 있네. 아무튼 얘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진짜로 사람의 뇌처럼 생긴 어떤 구조를 갖고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신러닝부터는 이제 학습에 관련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머신러닝 어쨌든 러닝이잖아요. 얘도 러닝이고 얘도 러닝이잖아요. 네, 얘는 이제 기계 학습 정도가 될 거고요. 그죠? 머신 러닝이니까요. 기계한테 어떤 일을 알려주면은 걔는 그걸 이제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뜻하며 이해되시죠? 네. 딥러닝은 요거보다 이제 좀 더 깊은, 좀 더 들어가는 개념인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을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학습하게끔 하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를 사람이 이제 뭐 한 100만 개 정도 막 던져주면은 얘가 거기서 다 분류를 하고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뭐 이거는 또 어떤 거고 저건 어떤 거고 이런 거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알려주는 대로 얘가 움직인다. 그럼 얘는 진짜로 머신러닝을 한 거고 얘는 좀 지가 알아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발전이 좀 더디고 이제서야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서야 좀 많이 급부상을 한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AI 윈터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겨울 해가지고 그 약간 옛날에 뭐랄까 그 세계대전 시절에 적절한 비유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기독교 박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AI는 박해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네, 전쟁 때문에 발전이 좀 늦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개념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인공지능을 써봤는데 괜찮더라가 돼서 이제 괜찮더라가 아니죠. 괜찮더라의 반대죠. 비판할 거리가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시절에 그 논문 겸 프로젝트 이런 데 실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씨 AI 못 써먹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좀 발전이 늦었어요. 이거 약간 이쪽에 손대는 거는 조금 이런 거 다 나오는 개념이라서 한 번쯤은 찾아보시고 이게 이제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머신러닝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거 좀 괜찮은데 쓸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급부상한 개념들이 이 두 가지. 얘는 이제 더 최근이 되겠지만 아무튼 머신러닝 요 한 단어에서 뭐 딥러닝 요 한 단어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신러닝 또는 뭐 딥러닝, 뭐 영화도 좋고 뉴스도 좋고 아니면 뭐 이슈도 좋고요, 책도 좋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알파고가 떠오릅니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알파고 그 옛날에 그것도 꽤 오래됐는데 이세돌이랑 이제 대결했던, 왜곡했던, 이게 언제쯤이지? 아, 이게 5년 전이네요 벌써. 그죠? 알파고 이세돌, 이게 16년도니까 네,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얘가 이제 버전업을 해가지고 뭐 100억 판을 둬도 절대 이세돌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왔대요. 네, 절대.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이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꽤 난리가 났었으니. 요게 이제 바둑이 왜 머신러닝 뭐 또는 딥러닝의 대상이 되냐면은, 바둑의 경우의 수가 별의 수보다 많대요. 그 칸별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바둑 경우의 수가, 네, 요런 거 또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뻗어 나가는 요런 방식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이미지로 한번 찾아볼까? 요런 거 이렇게 된대요. 바둑을 한 수 둘 때마다 경우의 수가 이만큼씩 늘어나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그래도 쟤들이 이겼잖아요. 그죠? 여기 중에서 이제 허점을 발견해서 이긴 건데, 지금은 발전해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거. 그래서 요새 바둑 대국하는 방송 같은 거나 아니면은 기타 대회 같은 거 보시면은 해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그냥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바둑판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 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고 저 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해주는 방송에서 옆에 AI를 하나 둬요. 그래서 AI는 여기다 뒀는데 그럼 승률이 몇 퍼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의 그 양상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 바둑이랑 비슷하게 이제 아서 쌈을, 체스는 이미 이겼어요 예전에. 요 사진이 이제 좀 유명한 사진인데, 요거 이게 이제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탐색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꽤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50년대인가? 49년도. 이 대국, 이 체스 대국을 한 게 아마 50년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랑 대국을 하다가 발전하면서 알파고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해요 얘는.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랑 승률이 몇 퍼고 뭐 이런 거 이쪽에다 두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체스는 이미 이겼고 바둑은 이제 최근에야 이기게 된 건데, 이것도 한번 졌으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더 좋아했던 개발자들이 좋아했던 이런 거잖아요. 체스는 바둑보다 경우의 수가 더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던 거고. 아무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진짜로, 하고 알고리즘 같은 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사람이 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사람이 다 일일이 지정해 줄 수가 없다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더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거는 유튜브 자료들 같은 것도 많으니까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볼만할 건데, 이게 제퍼디 제퍼디가 여기 아니다. 제퍼디 여기다. 제퍼디 왓슨.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 영상도 이거는 근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AI인 거고, 요 나머지 두 명은 그냥 사람인 건데, 게임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이 AI 이름이 왓슨이에요. 왓슨이고, 또 얘가 이제 이게 문제가 아마 그 하나의 특정 단어, 답이 되는 단어에 이 연관되는 단어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서 이 단어들을 보고서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초반엔 져요. 이 왓슨이라는 놈이 초반에는 지다가 좀 한 중반부쯤 지나고 나면은 얘를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승률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얘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경우일수록 얘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몇 번 그 초반에 있는 단어들로 학습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람보다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들이 맞는 데이터들인지 틀린 데이터들인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조건문 할 때도 초반에 1번 보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를 얘는 초반에 그걸 해버려요. 문제가 쭉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거의 압살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아무튼 요 세 가지 개념은 뭐 완전 정립을 해달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제 완전 전문 분야 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서 교양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일 큰 개념이고요. 머신러닝이 그 다음, 그러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봐도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렇게 있는 거예요.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네,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수록 기계한테 자율화를 주는 느낌인데, AI를 간단하게만, 이게 또 분류를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깊게 들어가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자연어 처리, 뭐 스피치, 뭐 로보틱, 컴퓨터 비전, 이게 이제 비전 해가지고, 또 약강도 있어요. 약한 AI, 강한 AI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딱 내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AI라면 약 AI, 약 인공지능, 뭐 아니면은 그래,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이 AI의 범위가 진짜로 넓은 게, 왜 주차장 가면은 자동차 끌고서 주차장 가면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차단기, 그 주차장 차단기, 그것도 AI예요. 그것도 인공지능인 게, 왜냐면 걔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 차 왔다, 차가 오지 않았다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 때문에 어쨌든 걔가 차단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AI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볼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에요, 얘도. 대신에 이제 정해진 것만 딱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차단기가 올라가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주민은 차량에다가 왜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카드를 다 떼버리고 그 번호판을 등록을 미리 시켰어요. 저희는 뭐 내 차 번호가 뭐 이런 식이다. 내 차 번호가 뭐 이런 식이다. 이거를 아파트 측에다가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번호판을 이렇게 카메라가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된 차량이라면은 이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이라면은 그 입주자 전용, 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면은 방문자 전용 뭐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했으니까, 수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일치하는가 이런 걸 해봤으니까, 이거 나한테 있는 거네 그럼 열어줘야지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나한테 없는 건데 이거 열어주면 안 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한 거죠. 똑같은 거밖에 못 하니까. 강한 놈들은 이제 자율성이 좀 생겨요. 규칙을 벗어납니다.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규칙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로봇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약간 사족 보행하는 또는 이렇게 이족 보행하는 로봇들을 밀거나 뭐 아니면은 어떠한 외부 압력을 줘서 이런 거는 강인공지능이에요. 왜냐면 얘는 이런 자극이 왔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겠다를 지가 알아서 하니까 자율적으로 해버리니까 딱 정해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차 관리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꽤 큰 거죠. 주차 관리 시스템 그 차단기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랑 그러니까 얘는 자극이 달라지면은 모션이 달라지잖아요. 얘는 이제 좀 더 강한 AI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요새 그 이번에 테슬라에서 또 뭐 하나 발표했었잖아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생긴 건데 좀 많이 허접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아무튼 요게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AI MLDL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범위가 어디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이런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의 영역 또는 뭐 데이터 분석의 영역,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 이게 좀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대충 큰 그림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뭘 하다 얘는 이제 데이터 그 패턴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채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그 애널리스틱의 분야의 한 분야로서 이제 그 패턴을 분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이닝이라는 단어도 잘 보면 나올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런 이 외부에 있는 이 녀석들 말고 이 외부라고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쪽 분야는 통계학을 좀 기반으로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랑 이걸 다 접목시킨 분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학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좀 접목해야 되는 분야가 많아서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해당 교집합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네, 이걸 다 두루 섭렵하고 있는 여기 이 안쪽에 있는 빅데이터와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딥러닝이랑 뭐 이런 거. 딥러닝 한다는 거는 얘네들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거.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얘네들이 그냥 냅둔다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고서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이 결과물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빅데이터는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영역이 이런 이제 딥러닝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다 따로따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건데, 제가 이거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저작권 걸려있는 이미지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 부분은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신러닝의 분류 같은 거, ML 분류 이런 것도 이제 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크게 두 분위로 나눈 거예요. 방화 학습은 좀 잘 포함을 안 시키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개념이 추가되는 느낌인데요. 뭐 누구는 빼는 개념도 있고 누구는 더하는 개념도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완벽히 이렇습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비지도랑 지도는 확실히 나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도 학습은 이제 분류, 회귀, 뭐 학습을 시키고 뭐 피드백을 받고 또 뭐 학습을 시키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얘는 이제 그게 좀 더 뭐랄까, 그래, 요거는 지도 학습, ML 지도 학습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파이썬 이런 거 여기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요런 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딱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비지도랑 지도의 차이는 요런 거. 정답이 있냐 없냐. 내가 답을 알려줄게. 너는 이 말을 해야 돼.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지도 학습. 이게 아니라면 비지도 학습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규칙을, 그러니까 지도 학습은 내가 이 데이터를 주면은 너는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도 정답이 없어.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분야인데,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면 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 사과 사진을 하나 주고, 여기에는 이제 오렌지 컬러가 뭐 이만큼 있고, 여기에 뭐 그린 컬러가 뭐 이만큼 있다. 사진에 대해서 분석을 시켜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오렌지 사진을 얘한테 줘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오렌지 컬러는 이만큼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 뭐 살짝 덜 익어서 그린 컬러가 섞여 있어요. 여기 그린 컬러가 요만큼일 때, 자, 내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너한테 줬어. 그랬을 때 내가 다음에 바나나 사진을 주면은 너는 사과랑 오렌지 중에 뭘로 분류를 할래?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어디 갔냐? 분류. 이게 이런 느낌입니다. 네. 내가 사과 사진 주었어, 오렌지 사진 줬어. 여기 지금 그 퍼센트로 나타내 봤을 때 이만큼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나나 사진을 그 다음으로 주면은 너는 사과로 분류를 할래 아니면 오렌지로 분류를 할래 라는 느낌이에요. 얘는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할 것 같아요? 바나나 사진을 줬다면? 여기 이제 뭐 노란색이 82% 정도 나왔고 뭐 이제 초록색이 뭐 17% 정도 이렇게 나왔고 17%? 나머지 색깔은 뭐 레드랑 그린이랑 섞으면은 노란색이라서 뭐 사과로 분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그죠?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얘는. 그래서 얘는 이거 사과 몇 퍼센트고 이거 오렌지 몇 퍼센트이고 답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정답 사진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참 이거 캡처를 한번 해볼까? 이거는 사실 외부 자료인데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좀 보자면 분류와 회귀가 있었잖아요. 여기 왼쪽에 어디 가서 분류와 회귀. 그래서 이것만 잘 보자면 작은 집의 집값은 이만큼이고 큰 집의 집값은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중간 크기의 집을 보여주면 너는 얼마로 얘를 책정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값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를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최적의 이 리니어한, 그러니까 이 선형 모델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여기 파란 점들이 다 데이터거든요. 각 크기의 집에 대해서 이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는 이 데이터들의 평균치, 그러니까 최적의 중간치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최적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 기울기에다가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얘는 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행위를 이제 회귀라고 합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입력한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내가 기울기를 나타내 봤을 때 대충 요만큼 될 것 같아를 알려줘요. 예측치 뭐 이런 거. 이제 얘가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 리그레션 정도가 되는 거고, 또 볼만한 게 뭘까? 그래, 이런 것도 볼만하겠다. 이런 거? 비지도 학습의 이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 군집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줘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안 줘. 정답은 안 줄 건데 네가 판단했을 때 누구랑 누구랑 비슷한지 판단을 해서 네가 이렇게 좀 나눠봐를 이제 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기준은 정해줘야 돼요. 이 파란색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얘는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는 뭐 초록색쯤으로 묶으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주황색쯤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를 이제 결과로 도출을 해주는, 학습 결과로 도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애초에 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묶어주니까 얘는 답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강화학습을 간단히 또 보고 넘어가자면, 강화학습은 딱 요런 느낌입니다. 네. 둘 다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불도 싫어하고 물도 싫어해요. 얘는, 이 로봇은. 근데 이제 어떠한 자극이 발생했을 때 물보다는 불이 좀 더 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를 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얘는 이제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뭐야 로봇 발로 차는 거 이런 데서 만약에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의 세기로 찼는데 넘어졌어. 그러면은 사람이 다음에 똑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면 나는 다른 식으로 움직여야지 하는 게 이제 강화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어려워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뭐 다 보기에는 사실 수업이 학원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좀 많이 보게 될 내용들이라서 지금은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외부에서? 아니 제가 했던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하나 제가 추가를 해드릴게요. 내용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그래.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판다스랑 맷플롯 라이브러리죠. 이거 둘 다 써봤어요. 방금 전에 써봤고 이거는 그 선이랑 원 기를 때 썼던 거. 그죠? 요 리스트 있고 넘파이로 리스트를 진짜로 넘파이화 시켜서 그냥 찍은 거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걸 시각화하는 게 이런 모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주어줬어. 그죠? 지금 파란 점 찍힌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인지 또 얘는 그냥 그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차이예요. 맵플롯 라이브러리 할 때 이런 원형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건데 얘는 아까 봤던 그 리니어 회귀에 관한 내용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먼저 주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는 예측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놈을 사용해서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라 그냥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기능 자체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한테 fit을 맡겼을 때 x 데이터는 지금 이만큼 있고 y 데이터는 이만큼 있대. 그러면은 얘 이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고 절편은 어떻게 나와를 알아서 해줘요. 그랬을 때 내가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준다면 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 얘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도 외부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결정 트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건 좀 나중에 볼까? 일단 필요한 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 성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어요. 이거 지금 외부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판다스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거 separated 콤마 separated value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다 그냥 콤마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꽤 많아요. 양이 지금 꽤 많아요. 이만큼이에요. 얘를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까 그 헤드가 5개만 출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최상위에 있는 5개입니다. 73.84241 73.84241 5개
이거 지금 다 불러온 거예요. 얘가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에 있는 꽤 양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얘한테 훈련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그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서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러면은 데이터들을 다 찍어봤을 때 이런 형식이 나온대요. 여기서 얘는 최적의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전에 어디 갔냐? 최적의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 이걸 해야 돼요. 지금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최적의 기울기를 찾아서 선을 하나 그어놔야 얘는 그 다음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선을 하나 그어놔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회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고 나서 평균치를 다 낸 다음에 중간값을 찾아서 얘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려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최적의 기울기는 이만큼이야. 그랬을 때 내가 다음 데이터를 여기서 준다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굴러와서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광고에 대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데 TV로 광고했을 때, 뭐 라디오로 광고했을 때, 신문으로, 그리고 그냥 셀즈맨? 그래,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제일 효과적이었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렸더니 뭐 한 이쯤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되겠죠. 그거를 얘는 자동으로 해버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파이썬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 트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세요.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먼저 주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날개가 있다는 1, 없다는 0으로 표시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날 수 있냐, 있다면 1, 없다면 0이고, 세 번째 질문은 지느러미가 있냐, 얘는 있다면 1, 없다면 0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고 나서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그냥 이것도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손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학습은 얘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 객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 안쪽에 들어있는 개념을 사용을 할 줄만 안다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줬다면 얘는 펭귄으로 분류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안 준 데이터들 있죠. 101, 00, 이게 되었어. 001, 000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중에 얘한테 줬을 때는 얘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2번 같은데요? 뭐 이거 2번 같은데요? 얘는 펭귄 같은데요? 만약에 날 수 있고, 날개가 있고 날 수 없는데 지느러미는 내가 모르겠어, 지느러미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 아마 펭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줘요. 얘는 탐색을 해줘서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개념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얘가 이제 그 소개팅 예제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얘는 뭐냐면 소개팅에 나갔는데 외모가 높고, 외모에 대한 데이터가 높고, 경제력이 높고, 성격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외모는 좀 떨어져. 그러면은 얘는 성공. 성격은 좋고, 경제력은 뭐 중간치고, 뭐 외모는 좋아. 그러면 얘는 성공. 답을 좀 미리 좀 알려줘 놓고,
성격은 굉장히 좋은데 경제력이 좀 떨어지고 외모도 안 좋아. 그럼 얘는 실패.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여기 없는 데이터를 얘한테 던져주면은 얘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뭐 몇 퍼센트 성공일지 이런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다 없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얘네들의 성공 여부가 한 번씩 다 나오고 있고 얘네들을 또 시각화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이런 이제 기준이 되는 애들 이렇게 쭉 보여주고 성공했어. 그러면은 뭐 경제력을 그 다음에 뭐 좀 수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또 외모에 대한 수치를 바꾼다던가 해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모델링을 짜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진이는 이게 이것도 통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진위 계수라고 해서 불평등 계수를 뜻하는 게 있어요. 이런 관련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거 요게 이제 좀 실제로 해볼만 할 건데 요거 셀러리스 CSV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여기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엑셀 파일이잖아요. 이거 그죠? 엑셀 파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콜앱 특성상 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샘플 데이터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 파일을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걸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얘는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구성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얘는 그냥 이 파일을 불러올 뿐인데 콜앱 특성상 이거 끄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불러오게 해서 그냥 이 파일 읽어와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 형식을 불러옵니다. 엑셀로 된 파일이어도 상관없이 불러올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연봉에 관한 건데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면 얘는 연봉이 다시 회사랑 그 이제 직무랑 뭐 연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보다 많냐 적냐 뭐 이런 모델링에 관한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진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데이터 잘 모르겠고 일단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 다음 추천인 몽고DB에 손을 대는 거예요. 몽고DB 데이터베이스 영역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파이썬 배우고 얘 안 쓰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 큰 엄청 커다란 효과를 바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그것도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좀 뭐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유가 좀 될 때 또는 방학 시즌에 이런 것도 이제 손을 좀 대서 데이터베이스 영역도 좀 다뤄봐서 CRUD 기본적인 CRUD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이제 좀 취업문에 두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취업문을 두드려. 얘가 이제 create, read, update, delete인데 데이터의 기본 컨트롤 요거를 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이썬이랑 엮어서 많이 사용하는 거. 자바는 뭐 MySQL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몽고DB 많이 사용하니까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많이 찾아보시고 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내가 뭘 더 하면 좋을지 알려줄 거니까 이런 거 파이썬 마리아DB 몽고DB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거 내가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뭐 리눅스라던가
뭐 API라든가 SQL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얘네들 해야 되는구나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경력직이네. 이런 거 많이는 이제 안 바를 거고 이제 신입할 때는 그렇게 큰 사항을 바라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런 건 신입 기준으로 찾아보시고, 네. 대기업 쪽이 좀 잘 나눠져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라인 커리어 뭐 이런데 네이버 산하에 있는 거, 또는 기타 다른 대기업 쪽에 이런 거 공고들 잘 보시면은 좀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